군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 명시해 놓고 군 정보 당국에 북한 주요 인사 인물 정보라는 문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문건입니다. 김영철의 세 가지 사진이 나왔어요. 정명샷, 프로필샷, 뒤통수샷. 사진이 세 가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 문건이에요.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DMZ 지뢰 및 화력 도발 등 모든 도발에 연루돼 있는 인물. 그러면서 북한에서 대표적 강경 성향의 인물이며 다수의 대남 협상 테이블에서 회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 김정일, 김정은의 대표적 측근 세력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도 대외적으로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이다라고 우리 국방부는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임을 명확히 확인해 놓고도 왜 북한과 음모론자에게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 송영무 장관도 김영철이 주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고. 북한의 연어급 잠수 정은 소속이 어디 소속으로 돼 있죠? 정찰청국인가 이렇게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주범 중에 김영철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네. 결국에 우리의 국방부가 북한의 눈치 보느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우려가 아니죠. 탄식이, 안타까움. 확인이 된 거죠. 예. 국방부는 여전히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 국회에서 김중로 의원 발언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된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좀 볼까요? 지금 어제가 천안함 9주기였습니다. 천안함 폭침 9주기였는데 저희도 방송에서 이제 배지를 달고 추모를 하고 순직한 병사들에 대해서 추모를 했습니다만 그 추모식에 여당 의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께서는 어제 참전국인 벨기에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찬을 베풀고 참전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사의를 표명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또 어제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김원봉,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보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 주고 훈장을 주겠다는 의사까지도 표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천안함 당시 생존했던 58명의 우리 병사들은 생존해 있는 병사들은 오늘도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어제였습니다. 이런 단락들을 보면서 과연 2019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지 참 개탄스럽고요.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분명히 얘기 못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 주범이라고 국방부가 저렇게 명시한 김영철에 대해서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개탄스럽고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해를 해보려면 김영철이 협상의 당사자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이다라고 지목할 경우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협상과 대화가 좀 껄끄러울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우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가 이 조국과 국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마저도 저렇게 북한 눈치를 보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부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방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말한 대로 자기네들이 작성한 북한의 주요 인사에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DMZ 지뢰 도발 사건의 책임자다. 라고 하는 것이 써 있다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만큼은 명확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이유는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누구 하나 그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소신껏 말하는 경우가 없어서 사실 국민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작 주범 당사자 김영철은 지난해 4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양 남측 예술단 공연 취재진 저희 기자들한테 대한민국 기자들한테 김영철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내가 남측에서 천안함 주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연스럽게. 허은하 소장님, 네. 당당한 거예요. 김영철은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네, 저거 보면서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심리전에서 우리가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저런 말 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영철, 이름이 헷갈려요, 정말. 예. 김영철 저 분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라던가 심리적인 걸 아주 보좌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리전에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보고 저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네. 난 이미 이기고 있다라는 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진짜 두렵습니다. 주범이라고 불러봐. 너네 못 부르잖아. 뭐 마치 약간 조롱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국민으로서는 받았습니다. 예. 네. 이 국방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통일부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 탈북단체들의 입막음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시죠. 정부 조건부 지원 제한 논란, 판문점 선언을 비판 안 해야 비행기표를 주겠다. 다음 달 28일부터 미국의 2019년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북한 인권단체 17명이 참가할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1월에 북한 인권단체가 통일부에 항공료 지원을 요청했는데 통일부는 2015년, 2017년에 항공료를 지원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월 통일부가 참석자들을 불러서 구두로 항공권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대신 외부 발설하지 않겠다는 좀 서약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1월 통일부가 지원 불가를 통보하고 야당 보수단체들이 반발했던 일이 있어요. 행사 때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그때 항공료를 지원하겠다. 이거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입당속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건데 김병 박사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금기시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인권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입막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월 달이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미국을 찾아서 전 세계에 북한의 인권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건 북한을 말 그대로 정상적인 국가로 올려놓기 위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 항상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나오게 될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오토 원배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안타까운 이 여러 가지 고문들을 당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죽음을 당하게 됐던 오토 원배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미국민이 공분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역으로 얼마 전까지 이러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거세게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태영호 공사와 함께 탈북민 중에 한 사람을 꼭 찍어서 체포조를 결사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진정 어린 통일을 원한다면 이런 탈북민들의 자연스러운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요. 우리가 탈북민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먼저 온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에서 억류돼 있고 정말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탄압적인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만 만약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가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현실을 비판하려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통일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관계를 조금 더 굉장히 잘 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 건데요.